네, 지난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채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 즉 서블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서블릿을 하나 채트라는 패키지 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름으로는 챗 서밋 서블릿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용은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두 포스트만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안을 어떻게 채우냐면은 먼저 리퀘스트 한 다음에 이렇게 인코딩을 UTF-8로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스폰스 한 다음에 set content type이라고 해서 이렇게 텍스트 HTML 캐릭터 셋을 UTF-8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먼저 이제 이렇게 from id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from id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보낸 이제 from id라는 파라미터에 담긴 값을 넣어 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to id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넣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string chat content라고 해서 request.get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chat content 또한 담아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id 값이 건너온 값이 널 값이거나 이렇게 비어 있다면 오류를 발생시켜야겠죠. 왜냐면 보낸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챗 컨텐트는 널 값이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널 값인지 체크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비어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 하나라도 값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get writer라고 해서 이렇게 0이라는 문자를 하나 클라이언트한테 발환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else 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건너온 값을 이렇게 UTF-8으로 디코딩을 해줘야겠고요. 이제 to id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 챗 컨텐트 한 다음에 URL 디코더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챗 컨텐트 또한 UTF-8으로 디코딩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디코딩 해주시고요. 저 레스폰스 한 다음에 get writer를 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어떠한 값을 발환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chatDAO 한 다음에 submit이라고 해서 from id to id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subm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그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클라이언트 측으로 발환해줄 수 있도록 write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성공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등록이 되겠죠. web.xml 파일로 가서 관련된 정보를 환경 설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걸 이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chat submit 서블릿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chat submit 서블릿에 이렇게 URL 매핑까지 해주시고요. 또한 이제 지금 만든 건 챗 서밋 서블릿인데요. 나중에 챗 리스트 서블릿 또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환경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것만 내용을 챗 리스트 서블릿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리스트 서블릿 또한 만들어 주시고요. 챗 리스트 서블릿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환경 설정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현재 상태에선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submit 펑션이 실행이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정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toID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string toID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toID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에 get 파라미터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toID 한 다음에 이게 널 값이 아니라면, 즉 존재한다면 그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제 위쪽에 실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한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먼저 오토 클로징 alt란 걸 만들어 줄게요. 셀렉터라고 한 다음에 딜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alt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셀렉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alt라고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치 팝업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window.setTimeout 해가지고 이렇게 이 딜레이만큼의 시간 동안만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alt.hide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해 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바로 이게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는 submit 펑션이라는 함수입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from id를 user id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변수를 만든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헤드 부분에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오르가 안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toID 또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자기 자신, 즉 user id가 from id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받을 사람은 이렇게 toID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세미콜론 또한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 컨텐트 같은 경우는 챗 컨텐트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렇게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현재 메시지 창에 자기가 입력한 값이 이렇게 챗 컨텐트로서 그 값이 담기게 되도록 하는 거죠. 즉 자신이 입력한 메시지가 이렇게 챗 컨텐트라는 변수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JAX를 만들어 주는데요. 타입은 포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포스트 방식으로 어떠한 메시지가 자신이 입력한 메시지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챗 서밋 서블릿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실제로 보내지는 데이터로는 from id에는 encode URI component라고 해서 이렇게 from id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toID 또한 UTF-8로 인코딩해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챗 컨텐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실어서 보낸 다음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보내졌다면 이렇게 리설트에 그 결과가 담기도록 해서 리설트가 만약에 1이라면 이렇게 오토 클로징 alt를 해서 실제로 alt 문장을 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alt 문장이 뭐냐면 이제 밑에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바로 이것들 메시지를 전송에 성공했는지 그런 전반적인 여부를 보여주는 이런 팝업 알림창 alt 창을 실제로 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success 메시지를 이렇게 2초 동안 띄워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각각의 메시지를 다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제 리설트 값이 1이 아니라 이렇게 리설트 값이 0이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낸절 메시지가 또 2초 동안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가지고 warning 메시지를 이렇게 2초 동안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챗 컨텐트의 값을 이렇게 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깔끔하게 AJAX까지 한번 그 함수를 구현해 본 겁니다. 이제 이 값을 비우는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보냈든 간에 못 보냈든 간에 항상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깥쪽에 넣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서밋 펑션이 실행되었을 때 이렇게 값을 결과적으로 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펑션에 괄호를 넣어줘야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실제로 어떠한 채팅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함수를 AJAX를 이용해서 비동기적 통신으로 구현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 때문에 이름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름 부분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 보내는 거니까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없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없앤 다음에 테러 고침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메시지만 보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회원가입 서블릿으로 간 다음에요. 회원가입이 성공했다면 리퀘스트에 세션을 잡아줌으로써 세션 값으로서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에 유저 아이디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 자동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지면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즉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로그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한번 서버를 재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run as 한 다음에 서버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입력해서 한번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함과 동시에 회원가입이 성공되고 로그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회원 관리 부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로그인 처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한번 채팅을 보내는 기능까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챗 JSP로 이동한 다음에 상대방의 아이디를 이렇게 123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123이란 사용자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어떤 걸 입력해가지고 전송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다는 알림창이 아래쪽에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실제로 MySQL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보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from 챗을 했을 때 이렇게 총 2개의 데이터가 실제로 전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채팅창에 채팅 메시지들이 출력되도록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비어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신이 보낸 메시지 데이터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방금 전에 우리가 로그인했던 CCC라는 아이디가 이렇게 123이라는 다른 사용자한테 어떠한 채트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아주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채팅 전송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실제로 채팅을 전송하는 기능까지 한번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